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특공대 진행의 정선입니다. 네, 대외적으로 계속해서 악재가 쌓여만 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슈, 그리고 여기에 중국은 코로나 확산세로 지역 봉쇄령까지 내려졌고요. 이로 인해서 공급망 부족 현상이 우려감을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뒷걸음질 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으로 관련 수혜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요. 아무래도 지수 상승을 이끌기에는 일부 종목에서만 이 상승세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끌어주진 못했습니다. 주변국은 오늘 일본 강보합권 마감을 했고요.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 확산세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원달러 환율 중요합니다. 오늘은 장 초반 1,240원 선 하회를 했지만요. 결국 재차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였고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둔화가 된 게 50전 올랐습니다. 1,242원 8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특징주 통해서 오늘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OEM주가 오늘 특징에 관심을 받았는데요. 최근 수주 증가 그리고 여기에 판가 인상 모멘텀까지 더해졌고요. 이 OEM 종목들은 주로 동남아에서 생산이 되고 그리고 미국으로 납품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미국에서 소매의료 재고율이 역대 최저치가 나왔고요. 또 의료 단가 자체도 오르게 되면서 이제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의료가 전반적으로 다 오른 건 아니고요. 브랜드, OEM 제조사 쪽으로 오늘 오름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반등세 보였던 특징주, 바로 항공주인데요.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로 날개를 펴다가 이 유가 급등이라는 암초를 만나서 꺾였는데 다시금 그동안 이 급등세를 보였던 국제 유가가 최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 장중에는 100달러 선까지 하회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이익에 대한 부담 덜어내면서 오늘 항공주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치명률이 떨어지면서 증상이 심하지는 않을 경우에 이 재택치료 전환하는 방역 체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도 축소했는데요. 셀프케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감기약으로 수혜가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원제약, 대웅제약 등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정치 테마주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이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이 속에서도 관련된 수혜주 속에서도 순환매가 형성되고 있고 오늘은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장이 되면서 안 위원장의 이 탈모약 반값, 이 공약이 실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반영되면서 탈모약 관련주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여기에 인공지능도 차기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면서 관련주 함께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까워지면서 경계심이 더욱더 뚜렷해진 양시장입니다. 다행히 전 저점을 깨진 않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FOMC도 앞두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의 여부와 속도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나의 포트 어떤 수정 사항이 필요한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겠죠. 오늘 더블클럽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고도 함께 전략 짤 수 있고요.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34번 3333 입력하시면 되고요. 검색창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수익 나침반 띄어쓰기 하고 더블클럽 검색하신 후에 참여 코드 3333 입력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QR코드 검색 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로 이렇게 김대준 내용 쳐서 보내기만 하셔도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대표님과 함께 장중 대비 전략 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은 변동성도 짙고요.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하는 장중 대비가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게다가 김대준 대표님께서는 21년 증권사 노하우, 노란톡을 통해서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전략 제시하고 있고요. 요즘 같은 상황, 몇 년 전에 이 상황과 같다 항상 비유를 해주시면서 여러분의 이해 돕고 있습니다. 네, 전략 짜는데 많은 도움 되니까 꼭 노란톡 함께 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더블 종목에 대한 공략, 또 함께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던 지난 더블 종목에 대한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면서 전략 다시 한번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얼른 입장하셔서 이런 모든 기회들 여러분의 기회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 냉철한 시각,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한 때입니다. 대표님과 함께 오늘 똑똑한 포트 구성 수정사항 제대로 여러분의 포트에 반영해서 이번 주 후반 제대로 된 전략 한번 세워봐야겠죠?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출동 수익특공대.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더블클럽의 김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 실제 방송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고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여러분께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또는 내일 장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여기다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지,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전체의 밑그림을 그려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지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배웠던, 제가 예전에 증권회사에 입사를 해서 첫 번째로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모든 금융 투자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증권회사 입사를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견습사원 형태로의 기초 소양 교육을 배웁니다. 그리고 지점에 나가서 일정 기간 동안의 현장 교육을 배웁니다. 그리고 본사 부서를 순환 근무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해외 데스크에 오래 근무를 했고요. 채권 파트 그리고 홀세일 부분에 있으면서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다양하게, 그리고 많은 상품에 대해서 경험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첫 번째로의 중요도와 첫 번째로의 교육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일까요? 차트를 보는 방법?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에서의 내용일까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내용? 아닙니다. 첫 번째로의 배우는 과정에서의 내용은 계좌 관리입니다. 계좌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로 배웁니다. 계좌 관리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와 그 다음에 자산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손절이겠죠. 자산 관리는 쉽게 말씀드려서 증거금 관리입니다. 증거금 관리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주식을 몇 프로의 주식 투자 비중을 가져갈지, 반대로 바꿔 말씀드리면 현금 비중을 몇 프로로 가져갈지에 대한 상황을 전략적으로 운용을 하는 형태로의 진행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움직이는 종목에 대한 투자 방법이 아니고요. 시장의 흐름을 판단해서 전략을 세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증거금 관리와 위험 관리입니다. 이 두 가지만 유효적절하게 운용하시더라도 주식 투자에서 틀림없이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 주요 매매 주체라고 하면 외국인, 기관, 개인이 있겠죠. 오늘 장에서의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관망이었죠. 개인은 매수였습니다. 개인은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를 했습니다. 왜?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장이 완전하게 확인되기 전 단계까지는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합니다. 이들은 지금 주변 정세의 상황이라든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변수들의 상황이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위험에 대한 내용들은 뭐 환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 위험에 대한 그 노출이 시장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관은 어떨까요? 기관은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증거금 관리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어떨 때는 동시 매수나 동시 매도를 보여주면 어떨 때는 또 역의 방향으로 운용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죠. 왜 그럴까요? 기관은 매매 스타일이 다릅니다. 외국인은 리스크 관리에 의해서 시장이 해결될 때까지, 해소될 때까지, 완전하게 방향을 전환할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하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을 접근함에 있어서 증거금 관리 차원에서의 대응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매수로 전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시장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주가 움직임을 예상을 해서 개인, 기관, 외국인이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는 형태로 시장에서 대응을 할까요? 개인은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들어옵니다. 기관은 바닥권 즈음에서의 시장이 돌아나가는 시점에서부터 기관은 매수에 들어옵니다. 이때. 외국인은 이때까지도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방향과 시장의 상황이 고점을 돌파하고 확인되었을 때 이때 외국인들은 매수를 들어오는 것입니다. 개인은 주가가 바닥을 찍고 턴오버했을 때 매도를 하게 되죠. 어느 주체가 시장에서 유효하게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라고 결론내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만의 스타일들이 다른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증권관리 차원에서 주로 펀드나 연금을 대행해서 운용하는 형태로의 진행이기 때문에 주식을 다 팔 수 없습니다. 일정 부분의 주식은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점에 다가오는 시점에서부터는 기관 투자자는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연기금이 1,000억 이상 매수를 보여줬죠. 외국인이 매도했던 반면에 이러한 흐름에서 기관이 바닥을 잡는 데서는 가장 유효적절하게 바닥점을 찾아내는 흐름으로의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매매 주체 별로의 시장을 대응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오늘 여러분께 강의할 내용은 과연 무엇이냐? 종목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있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차례 여러분께 언급드린 부분에서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세 가지만 아시면 틀림없이 제가 자신합니다. 100% 성공 투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계좌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내용에 부합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종목수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점 생활을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죠. 주식 투자에 대해서 대면에서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계좌를 저희가 이제 계좌번호를 치고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게 되면 직원 단말기를 통해서 그 해당 고객의 리스트를 저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10분이 오시면 9분은 종목 수가 10종목 이상입니다. 많게는 30에서 50종목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계좌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첫 번째는 압축하고 비중을 그리고 핵심적으로 가는 종목에 대해서 확산하는 형태로의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종목의 수가 10종목, 20종목, 30종목이라고 한다면 평균 비중은 대략 5% 미만일 겁니다. 특정한 종목의 상승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전체 내 계좌의 전체 손익의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 자리죠. 지수가 올라도 나의 계좌 상태는 그 자리. 지수가 빠질 때는 다 빠집니다. 올라갈 때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차별화를 두어서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주지만은 지수가 빠질 때는 전체의 종목이 다 빠지게 됩니다. 상승할 때는 제자리이고요. 하락할 때는 손실이 확장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흐름과 내용에 대해서 집중 투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포기하십니다. 대부분. 지금 시장이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을 압축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종목 적정 수량은 세 종목에서 5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꼭 하실 내일장에서 하실 내용에서의 전략은 종목 수를 줄이자. 한 번에 되지 않으실 겁니다. 시차를 두고 하나 줄이셔야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 계좌에 현금이 있는 거를 인정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10,000원 이상의 현금이 있으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10,000원 미만의 종목을 찾으십니다. 한 주 살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하루라도 거래를 안 하면 불안해서 시장을 못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종목을 팔았으면 좀 기다렸다 빠졌을 때 다시 사야 됩니다. 사고 팔고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뿌듯하고 뭔가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한 달을 매매를 안 하고 시장을 관찰하면서 지켜보는 분들 많습니다. 첫 번째로의 내용은 여러분 꼭 지켜주셔야 할 내용은 종목수 줄이자는 겁니다. 제가 5세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의 수량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수를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기계적 손절.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 3%, 3, 4% 빠졌을 때는 하루에 3, 4%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지. 내일 하루만 더 보지. 이 과정만 지나가게 되면 반등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홀딩을 하십니다. 하지만 주가의 가격이, 주식 가격이 10%, 20%, 30% 빠졌을 때는 이미 손절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그 종목은 한쪽에 킵해 놓고요. 다른 종목을 찾으십니다. 다른 종목을 매매하십니다. 그래서 종목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손절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물타기들 많이 하십니다. 왜? 단가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10% 손실이 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주식을 좀 사면 손실 가액이 잔고에 해당 종목에 대한 평가 손실이 10%에서 7% 또는 6%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물타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해당 주식을 샀을 때는 이 주식이 틀림없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주식에 대해서 매수를 했겠죠. 그런데 주가가 빠졌다는 건 나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됐을 때는 그 판단을 바꿔야 되는데 나를 설득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10%가 빠졌을 때, 20%가 빠졌을 때 단가라도 좀 낮춰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추가 물타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타기 한 번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이미 손실 범위가 확장돼서 손절의 라인을 넘어섰을 때는 해당 주식에 대해서 한 번에 물타기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물타기를 할 때에도 전략이 있습니다. 내가 100%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물타기는 25% 물타기를 들어가서 물타기 들어간 시점에서 10% 주가가 상승했을 때 50%를 빠져나오는 겁니다. 물타기는 빠져나오기 위한 전략에서의 물타기지 이 종목의 단가를 낮춰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전략에서의 물타기는 아닙니다. 이런 현장에서 필드에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께서 응용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수를 줄이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제가 앞서서도 기관 투자자들은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증거금 관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이 몇 프로일지 50% 가져갈지 70% 가져갈지 또는 30% 가져갈지 100% 주식을 가져갈지 이게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주식 투자는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현금 비중의 중요도에 따라서 운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적정 종목의 수는 3종목에서 5종목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주식 투자로에 성공한 분들 많이 계시죠. 자서전을 쓰신 분들도 계시고 인터넷을 쉽게 찾아보셔도 뭐 무슨 어떤 뭐 투자 스타일들, 대가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주식 투자 종목의 수가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한두 종목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시장에 어느 정도 적응하시고 주식 시장에 대한 경험도가 높아졌을 때 종목의 수는 하나나 두 종목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원론서에는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위험 회피라고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 앤 테이크입니다. 위험을 가져가는 만큼의 수익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은행 이자만큼의 수익을 확보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은행 이자 이상을 넘어서 월 30%, 50% 더블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투자를 하시는 거죠. 원론적인 내용에 있어서 책에 나오는 내용은 분산 투자를 권장을 하십니다. 안전합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의 기본 목적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가져가면서 위험의 가치보다 수익이 더 높은 확률의 게임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종목 수는 최대한 줄여주시는 거 좋고요. 시장에 나는 자신 있다라고 할 때는 한두 종목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목적에 따라서 종목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시황에 의해서 종목과 기업 가치의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 목적에 대한 성과를 정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 소형주 같은 경우는 등락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잠깐 흐름을 놓치는 사이에 주가 쭉 밀려버립니다. 최근에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밀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이들 원자재 또는 원유 가격이 어떠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유 가격은 최근 단기 시세 구간에서 13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00불 초반입니다. 102불 수준입니다. 30% 정도의 조정을 받아준 상태에서 흐름입니다. 밀 가격은 어떠할까요? 밀은 부셸이라고 하죠. 1부셸. 이제 성인 남자가 짊어질 수 있는 대략 24kg, 25kg를 부셸이라고 합니다. 1부셸당 13불, 14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불 초반입니다. 마찬가지로 30%의 조정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관련한 이슈에 의해서 주가 상승했고 순간적으로 단기 급락을 하면서 주가 조정받는 단계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형주, 테마주, 재료에 의한 종목들은 움직일 때는 강한 상승의 흐름으로 수익률이 좋겠지만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적절한 고점에서 흐름을 잡지 못하면 다시 원래대로의 자리가 형성되거나 손실로의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성향과 패턴에 따라서 나는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소형주 위주의 종목 편입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나는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펀드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계적 손절입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에 있어서의 키포인트는 내가 누군가의 조력자에 의해서 또는 함께 의논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혼자만의 의사결정을 통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내가 정한 손절 룰에 의해서 지켜나가는 매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절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에 못 팔았던 가격 때문에 계속 손절 수준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H테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스템이 워낙 좋아서 내가 최초에 설정 범위를 뭐 3% 또는 5% 또는 나는 2% 정도의 짧은 구간에서의 손절로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설정해서 손절을 정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셔서 진행하시면 아차 그때 내가 다른 전화를 받느라고 주식을 못 팔아서 이렇게 손실이 났다라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물론 팔고 났더니 올라갔다라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기계적인 손절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앞에 말씀드렸죠. 최초에 내가 주식을 판단해서 진입할 때 이 종목이 분명히 내가 산 시점 바로 다음부터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의 감각과 실력과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을 때 그 주식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타기 없다. 주식 투자 하실 때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배운 내용에서의 그 전략은 절대 물타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업계에서 제도권에서 주식을 운용하는 운용력들 또는 딜링룸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시장에서 헤비 트레이더 또는 실력이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올라와서 주식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물타기 안 합니다. 철저하게 주가가 올라갈 때 애드업이라고 합니다. 올라갈 때 이익과 수량을 확장시키는 구간에서의 진행을 합니다. 올라갈 때 삽니다. 10,000원에 샀으면 11,000원에 더 삽니다. 12,000원에 더 삽니다. 그리고 평균 가격이 11,000원이라고 할 때 다시 11,000원까지 내려면 그때 전량을 매도합니다. 매수 평균 가격에 그리고 다른 종목 다시 시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의 내용으로 시장을 대응하신다라고 한다면 특정한 종목이 상한가 같다 또는 내가 시장을 잘 맞춰서 시장의 방향성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왔다. 이런 한 번의 수익이 아니고 앞으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시면서 틀림없이 이 부분만큼 100%입니다. 어떠한 종목이 내일 올라갈 것이다. 흐름이 좋다. 재료를 가지고 있다.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에서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100%로의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에서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잠깐 우리가 노란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샵도 들어오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었죠. 이 내용 한번 살펴보고 와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 앵커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세 가지만 하면 된다. 뭐 종목 압축, 세 가지, 5가지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기계적 손절해야 되고 물타기는 한 번만 해야 된다. 아마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려워서 많이 또 심장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세 가지 모든 방법들 나의 포트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자세한 방법 여러분 노란톡 입장만 하면 가능합니다. 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요.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3, 4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샵 3989로 김대준 이렇게 쳐서 내용만 보내셔도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만 하시면요. 방송 끝나고도 특히나 김대준 대표님께서는 21년 증권사에서 쌓아온 경력,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통해서 시장 분석 흐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방송 중에 더블 종목 힌트 드리는데 그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도 여러분 이곳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더블 종목까지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면서 리뷰해 주시고요. 관련된 대응 전략까지도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많은 힌트 주고 있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만 이런 기회들, 힌트들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요즘 같은 힘든 시장 대표님과 함께 든든하게 이 전략 노하우, 여러분의 노하우로 만들어 가면서 대응 전략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어려운 게 물타기는 한 번만 해라라고 하셨는데 과연 한 번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예시로 한번 또 이런 기회들 잡을 수 있는지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한번 다시 들어보러 출동 수익특공대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국전약품입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흐름의 내용이 좋았던 종목이었죠. 이전 단계에서 국전약품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국전약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향후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을 것입니다. 국전약품에 대해서 주로 진입을 하셨던 구간에서의 가격대는 이 흐름입니다. 13,000원, 14,000원 구간에서의 매수를 대부분 진행하셨습니다. 제가 이 국전약품을 여러분께 그림으로써 보여드리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13,000원, 14,000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절 못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회에 한해서 한 번의 흐름에 한해서 25%를 들어가서 50% 빠져나오라는 전략에서의 말씀을 드렸었죠. 언제 들어가느냐?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목요일 흐름에서 물타기 1회에 한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용의 흐름은 많은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서의 설명들을 추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전약품 딱 하나만 놓고 이 종목에 대한 흐름만을 가지고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리는 내용의 말씀은 한 종목을 가지고 제가 예시로의 평가와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의 내용만 아신다 하더라도 주식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진입과 퇴출하는 내용으로서의 완벽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국전약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1, 2, 3, 4, 5, 6, 7 제가 나누어서 시점에서의 흐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첫 번째로의 신호를 보여준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국전약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시점이죠. 1번 시점. 윗꼬리의 장대 음봉.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노란톡방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많은 말씀에서의 상황에서의 그 내용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요. 장대 음봉을 나타나게 되면 오늘 장에서 고점 생각하지 마시고요. 쫓아가면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이러한 신호는 고점 신호에서의 흐름입니다. 매도였고요. 두 번째,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닥을 잡아야 되겠죠. 급등했던 종목이 급락으로서의 조정을 받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여러분께서 주의하게 보실 만한 내용에서의 흐름은 급등했던 종목은 한 번에 꺾이지 않습니다. 다시 흔히 시장에서는 되반등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되반등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틀림없습니다. 되반등의 시점을 잡는 내용에서의 기준점입니다. 앞 고점. 제가 여러분께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 N자형의 패턴을 만들어 주는데요. 앞 고점. 이 고점에서의 흐름의 가격 부근에서 다시 되반등을 줍니다. 급등했던 소형주의 패턴의 종목들의 흐름들은 마지막 구간에서 세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전 상승의 고점 차 가격이 편차가 큰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앞전 고점에서의 편차는 여기죠. 여기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되반등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속임수인지 다시 가는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되반등인데 되반등 주고 다시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용을 판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이죠. 쌍봉을 줬는데 이게 다시 가는 흐름으로 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종목인지 쌍봉으로 무너질지 기간의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봉과 고점의 봉과 바닥의 저점이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둬야 됩니다. 국전약품은 대략 15일 정도의 기간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꺾인다는 겁니다. 데칼코마니. 주가가 두 번째 재차 바닥을 칠 때는 앞에 보여줬던 쌍봉을 치고 꺾이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왔다고 한다면 바닥에서도 쌍바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앞선 봉에서 봉을 3개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이전 바닥에서도 3번의 바닥을 만들어줘야 되는 형태로의 바닥을 찍습니다. 데칼코마니. 우리 미술 시간에 많이 배웠죠? A4지에 그림 물감을 놓고 접었다 피면 똑같은 양쪽의 그림이 나오는 형태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물타기 시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에서의 흐름들은 왜 지난주 금, 목 여러분께 매수의 물타기의 시점이 가능한지 앞으로 쭉쭉쭉쭉 가서요.
최초 상승 고점에서의 흐름이 나오는 지점이 주가의 하락과 기간의 조정을 거친 이후에 해당 가격 구간에서 반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별로 가격별로 흐름적인 측면에서 지난주 목, 금, 물타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목표의 가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항 구간, 매물 구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흐름으로 종목을 접근하시게 되면 앞서 세 가지 주요한 우리가 주식 투자의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죠. 종목을 접근하면서 수량을 일단 줄여주시고요. 수량을 줄인 다음에는 손절을 지키시는 측면에서의 대응이 있으셔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물타기가 아니고요. 단 한 번의 물타기 자리는 제가 어떻게 잡아내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타기가 아니고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은 제가 오늘 8시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또 구체적인 내용에서의 흐름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과연 애덥이 뭔지, 애덥은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다 내용들과 흐름들에 대한 전반의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여러분과 꼭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짧지만 마무리하고요. 다시 오늘 시장 주요했습니다. 주요한 내용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해석을 해드린 시간 자리를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3월 15일 출동 수익특공대 김대준 대표님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선 교육에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나의 포트 다시 한번 종목 압축하기, 그리고 물타기는 한 번만, 또 어떻게 종목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줬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 전략, 그리고 내 포트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 짤 수 있습니다. 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34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샵 3989로 문자 내용에 출동 수익특공대 혹은 김대준 이렇게 내용 쳐서 보내기만 하셔도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고도 대표님과 전략 짤 수 있고, 계속해서 더블 종목에 대한 리뷰,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궁금한 질문 사항들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함께 하셔서 이런 기회들 다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바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과 또 함께 할 때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거려서 많이 좀 속상합니다. 네네. 그래서 더욱더 대표님이 또 준비해 주신 더블 종목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앞선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한 번에 물타기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드렸었죠. 이미 지금의 시장은 20%, 30% 우리가 특정 종목을 투자해서 손절 범위를 넘어서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의 물타기, 저점 구간에서 흐름이 나오는 시점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량주, 대형주 섹터에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과거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상한가를 2번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2020년도에 한 번의 상한가가 있었고요.
과거에 제가 주식 투자를 초기에 할 때 상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힌트에서 내용을 드리면 여러분 집안에 이 회사 제품의 기구를 전자제품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없는 집 없을 겁니다. 여기에 힌트 이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힌트를 또 정확하게 주셨는데요. 오늘의 따블 종목 여러분 네 글자고요. 앞에 이니셜 두 글자 그리고 뒤에는 한글 두 글자입니다. 전자제품으로 또 힌트를 주셨는데 저는 또 여러분 지금 가장 배고플 시간이기 때문에 네, 먹는 걸로 힌트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피자로 드려볼까 하는데요. 피자 이상형 월드컵 가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네. 치즈맛 그리고 불고기 피자. 불고기 피자. 불고기 피자 역시 불고기 피자 핫치킨 피자. 핫치킨 오, 피자입니다. 핫치킨 그럼 쉬림프. 쉬림프입니다. 쉬림프 네. 좋습니다. 쉬림프 고구마 무스. 고구마 무스를 사 먹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맛있거든요. 고구마 무스 그럼 포테이토. 고구마 무스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고구마 무스 파인애플 피자. 여기 또 호불호가 있거든요. 파인애플. 저 고민이 되는데요. 고민되세요? 네, 파인애플로 하겠습니다. 의외시네요. 네네. 좋습니다. 그럼 파인애플 피자, 고르곤졸라 피자. 꿀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고르곤졸라 피자는 네. 별로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 그 아. 맛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파인애플 네. 좋습니다. 그럼 마르게리따 혹시 아시나요? 토마토만 올려져 있는 바질이랑 이태리식 피자인데. 먹어본 적 없습니다. 그럼 파인애플로 가시겠네요. 네, 자, 파인애플. 그럼 이제 또 클래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파인애플 피자 콤비네이션 피자. 콤비네이션이죠. 여러 가지 맛을 봐야죠. 그렇죠. 콤비네이션과 양대 산맥. 페페로니 피자. 콤비네이션입니다. 여기서 좀 갈리네요. 대표님 저는 네. 페페로니 파거든요. 제가 정말 여러분 네. 페페로니 피자 너무나 좋아합니다. 오. 요 페페로니 피자 잘 보면 오늘의 따블 종목 네 글자 네, 잘 네. 찾아보세요. 특히나 햄 토핑 꼭 찾아보셔야 돼요. 자, 이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오후 8시 교육을 통해서 종목명도 공개합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무료 교육을 통해서 종목명 공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전략 잡아주시니까요. 꼭 함께해서 여러분의 따블 종목으로 포트 든든하게 한번 안전벨트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 방송을 통해서 대표님과 함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먼저 시장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 벌써 이틀째 하락세인 양시장인데요. 다행인 건 전 저점을 깨지는 않았지만 대외적으로 악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전쟁 리스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갑자기 또 중국에서는 이 확산세가 짙어지는 바람에 지역 봉쇄까지 내려지고 게다가 또 3월 FOMC를 앞두고 경계 심리까지 뚜렷해졌는데 지수 전망 어떻게 보세요? 더 내려갈까요? 지금 증시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악재들은 이미 나와 있는 악재들이고요. 새로운 악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께 종목을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 관련 대형주를 말씀드렸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하락할 것이라는 요인들로서의 불안한 마음들로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시장은 이제 바닥점을 그려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재. 우리가 주식투자를 여러 번 해보셨지만 시장의 흐름이 바뀌게 되면 악재가 호재로 변합니다. 호재가 악재로 변하는 경우들도 많이 경험하셨죠. 그래서 지금의 악재에 대한 흐름들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이미 나온 시장에 반영된 내용에서의 악재들이다. 이렇게 해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좀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아무래도 하방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저점을 좀 이제 짚고 그렇죠. 올라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미 또 선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저점을 다지는 중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악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악재 가장 크게 또 반영된 게 여러분도 뭐 생활에서도 이제 느꼈다시피 유가 급등, 바로 원자재 급등입니다. 기름값은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네. 대표님. 특히나 뭐 기름값이 오르면서 원자재도 폭등해서 가장 불안한 건 아무래도 공급망 불안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그 리스크를 크게 선반영으로 인해서 감내하고 있는 게 바로 자동차 네. 주인데요. 특히나 니켈 값이 크게 폭등하면서 전기차 가격, 뭐 테슬라는 역시나 이미 가격을 인상하면서 많이 주가가 내려가기도 했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 자동차주가 크게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장기화 될 것 같은데 자동차주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리는 내용의 말씀은 꼭 주목하셔서 흐름의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차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된 완성 자동차 주가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한 방에 여러분께 해석과 앞으로 전망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니켈 가격 급등에 따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최근에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니켈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니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해외 데스크, 증권회사 보면 해외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리,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징크 관련한 종목들에 많이 중개를 했고요. 니켈도 많이 중개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생산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미국, 중국, 호주 약 20% 미만의 생산량을 보십니다. 인도네시아가 25% 정도 생산하고 있고요. 러시아, 미국, 호주, 중국이 15%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생산되는 니켈이 가장 고순도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그래 러시아에서 전체 생산량의 15%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왜 주가는 계속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일까요? 니켈은 2차 전지를 만드는 핵심 부품입니다. 니켈 가격이 10% 올라갈 때 2차 전지 완제품의 가격이 2.5% 상승합니다. 니켈 가격이 최근 한 달 전 대략 2만 불 내외에서 움직임이었습니다. 지금 LME 시장, 영국의 LME 시장에서 니켈 거래에 대해서 거래 정지를 시켰습니다. 16일에 거래가 재개됩니다. 4만 불 수준에서의 거래 정지를 시켰고요. 장중에 10만 불까지 갔었습니다. 가격이 2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 가격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주냐. 10% 올라갈 때 2.5%의 완성품 가격에 변화를 준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니켈 가격이 2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완성품의 가격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한 30% 됩니다.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완성차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략 전체 가격의 3%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120만 원 정도를 인상을 했죠. 테슬라 차 가격을. 그러면 니켈 가격 전망에 따른 2차 전지와 자동차의 주가 흐름도 우리가 해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것이 원유, 밀, 원자재 가격들이 최근에 고점을 찍고 30%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켈 가격, LME 시장, 영국의 LME 시장에서 현재 거래 정지를 시켜놨지만 16일 거래가 재개됩니다. 급등했다가 다시 거래 재개되는 시점에서 급락하는 현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시점이 2차 전지, 자동차, 주가의 반등 시점입니다. 니켈과 전체 원자재 시장에 대한 흐름, 이러한 내용들은 해외 데스크, 해외 파트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이라고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나올 때 니켈 가격과 2차 전지, 자동차 주가 과연 더블클럽에서 얘기한 대로의 LME 시장 개장 이후의 주가 변동, 변곡점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LME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정확한 반등 시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자동차주 관련된 분들 혹은 지금 이 저점 언제까지 더 내려갈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전략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노란톡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3, 4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많이 나눠볼까 했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러분 노란톡을 통해서 오늘 오후 8시 무료 교육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